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천정부지의 집값에 서울의 집살 엄두는커녕 새들어 살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 특히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어제 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서울 연남동에 청년을 위한 반값 임대주택이 들어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약탈적 부동산 시행 건축 시장 폭리 거품을 빼고 상생의 청년 주거 공간이 들어선 겁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좋은 동네로 손꼽히는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옥고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개인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는 원룸은 총 22가구. 작지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고 넓은 창문을 통해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층마다 간단히 요리할 수 있는 공동주방을 갖췄고 세탁기도 넉넉합니다. 수리 영역 스타 강사로 알려진 여상진 TSOB 대표가 마련한 청년 임대주택이 연남동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주거 문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여 대표. 또 자신의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곁에서 지켜봤던 것이 이 같은 신개념의 공간을 마련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애들 또 대학생 되고 나서 돌아오면은 또 이제 뭐 호프 한잔 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주거비라는 거예요. 옷도 막 안 사 입고 먹는 것도 막 저기 편의점 가서 컵라면에 삼각김밥 먹고 줄일 수 있는데 이 집은 줄이면 너무 열악해진다는 거예요. 주거비는 얼마일까? 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30만 원대 후반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주변 원룸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서 6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반값 수준입니다. 주거 공간 말고도 건물 1층과 2층에는 각각 카페와 공유 오피스가 입점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 입주자들은 훨씬 저렴한 비용에 시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과 원룸 임대료를 통해 적정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자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거하는 애들로부터 받은 돈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제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거든요. 5%? 5%를 맞추는데 이 주거에서만 다 5%를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밑에 1, 2층에서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이 같이 이제 보조를 해주니까. 원래 정식 입주는 이달 말로 계획했지만 SNS 모집을 통해 청년 2명이 먼저 이삿짐을 풀었습니다. 현재까지 15가구가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문의도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여 대표는 새로운 상생 주거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학원 강의로 번 수익을 투자해 지난 2016년 한 자산운용사를 인수했는데 펀드 등을 통해 사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1호를 만들어놨지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여러 사이트에 많이 하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금도 안전하게 이제 운영해 주면서 좀 혜택을 또 청년들이건 신혼부부나 그다음에 저기 실버를 위한 계획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1인 청년 가구 3명 중 1명은 지옥고에서 생활하는 상황. 새 상생 주거 모델이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간편송금업체 토스가 주도하는 제3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서 신한금융지주가 빠졌습니다. 다음 주 인가 신청 마감을 목전에 두고 컨소시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유럽형 챌린저 뱅크를 지향하는 토스와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신한지주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바라보는데 시각차가 있었다고 토스와 신한금융 측은 설명했습니다. 2대 주주가 될 것으로 관측됐던 이 신한금융이 빠지면서 토스은행 출범을 위한 자본금 확충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최저자본금은 250억. 250억을 유지하면 인터넷은행 설립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관건은 현실적으로 250억을 가지고 인터넷은행 영업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냐는 것. 앞서 진출한 K뱅크, 카카오뱅크와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조 원 이상 쌓아야 합니다. 현재 K뱅크의 자본금은 약 4,800억,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 3천억입니다. 출범 2년이 됐지만 K뱅크는 자본금 5천억도 넘기지 못한 겁니다. 수차례 대출 중단 사태를 겪으며 초기 성장 단계에서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도 자본금 확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혁신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인터넷은행이 자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느라 성장 동력을 뺏기면 초기 은행으로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자본금이 부족하면 대출 여력이 없는 거죠.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의 몇 배 이상은 대출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으면 그만큼 영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핀테크가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모기업 다우기술이 지분의 3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나서고 KB 하나은행과 SK텔레콤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선 키움은행에 비해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 위주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토스은행에 대한 자본금 확충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은행이 혁신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1기 인터넷은행 당시 K뱅크는 2,500억, 카카오뱅크는 3,00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예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현대차가 중형 세단인 신형 소나타를 오늘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사전 계약 10,000대를 달성하며 출시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이 외부 디자인은 물론이고 각종 첨단 사양을 추가하는 등 이름 빼고는 싹 바꿨다며 중형 세단 시장에 부흥을 자신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김혜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년 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은 신형 소나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체가 더 낮고 길어져 역동적이고 한층 더 젊어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라이트가 꺼졌을 때는 크롬 재질로 보이지만 점등 시에는 램프로 변환돼 빛이 투과되는 히든 라이팅 램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기존의 기어봉 대신 버튼식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좌우 깜빡이를 켜면 후측방의 상황을 계기판에서 볼 수 있어 안전운전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특히 신형 소나타는 다양한 첨단 신기술로 무장했습니다. 한층 더 똑똑하게 돌아온 신형 소나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찾기가 없이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차 소유주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자동차 키를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형 블랙박스 장치인 빌트인 캠도 눈에 띕니다. 카카오 인공지능 비서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날씨나 주변 맛집 검색, 에어컨 켜줘 등 운전 중 질문을 하면 실시간 대화형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스가 개발한 고급 음향 시스템이 더해졌는데 무려 12개의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오디오는 최근 차의 감성 품질 요소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2,346만 원에서 3,289만 원입니다. 연간 판매 목표는 7만 대를 잡았습니다. SUV에 밀려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세단 시장에 신형 소나타가 활력을 불어넣어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모티브가 된 180년 전통 영국 초콜릿 캐드베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계적인 제과업체 몬델리즈사가 보유한 50여 개 제과업 브랜드 중 하나로 이 중 대표 브랜드 5개를 하이트진로의 계열사인 서영 ENT가 독점 유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서영 ENT는 오늘 이른바 제과 왕국이라 불리는 몬델리즈사와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종합식품 유통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하이트진로 계열사 서영 ENT가 종합식품 유통사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맥주 냉각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던 회사가 수입 맥주 시장이 급성장하고 주류 소비 문화가 급변하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결정한 겁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서영 ENT가 하이트진로의 기존 사업과 다른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영 ENT 측은 오늘 사업 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제과기업 몬델리즈와 공식 유통계약을 체결했다며 제과업은 하이트진로와도 F&B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제과업체인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사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사업을 통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서영의 기존 사업까지 더해 총 1,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계약으로 서영 ENT는 세계 1위 캔디 브랜드 홀스, 스위스 삼각 초콜릿 토블론과 알프스 우유 초콜릿 밀카 등 몬델리즈 대표 5개 브랜드를 오는 4월부터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온 오프라인 마케팅에 나섭니다. 밀카 아이스크림 등 몬델리사의 제품을 확대 출시하고 온라인 전용 상품과 PB 상품 개발에도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에만 200억 원의 신규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확장해 2022년 700억 원, 5년 내 1,500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캐드베리 초콜릿 등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메가 브랜드 10개를 포함해 총 5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한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사는 서영 ENT가 몬델리즈 전담팀을 꾸려 빠른 사업 제안을 해온 열정을 특히 높이 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서영 ENT의 이번 결정을 두고 서영 ENT의 경영이 탄탄해질수록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쉬워져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을 완성하고 물러나는 함영주 KB하나은행장의 후임으로 지성규 신임 행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 행장은 경력 중 오랜 시간을 해외에서 보낸 이른바 국제통으로 분류됩니다. 취임 일성 역시 해외를 향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지성규 신임 KB하나은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은행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제로섬 게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된 영역에서의 첨예한 경쟁을 벗어나 글로벌로 영토를 넓혀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성규 행장은 2001년 옛 하나은행 홍콩 지점 부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2017년까지 16년을 해외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 행장은 해외에서의 현지화를 강조했습니다. 현지 인력 양성과 채용을 확대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글로벌 고객과 사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네이버 라인과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뱅크처럼 전혀 다른 사업과 시너지 창출을 내기 위한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행장은 또 글로벌 은행이 되기 위한 오른쪽 날개가 해외 시장이라면 왼쪽 날개는 디지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리테일 뱅크는 글로벌 대형 은행조차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어렵지만 디지털 뱅크를 통해 현지 은행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업망과 낯선 문화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을 상품과 서비스의 핵심 채널로 만들어 누구의 도움이나 사용 설명서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지 행장은 새로 개척할 해외 시장으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를 꼽았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이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현지 협업과 융화를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수급 불균형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장비 업종의 수주 역시 증가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의 매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장비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부터 관련 투자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투자 감소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올 하반기부터 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메모리 업체가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를 예상해 시설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평택 제2반도체 공장과 중국 시안 낸드 플래시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최근 완공한 청주 M15 공장과 중국 우시 D램 공장에 내년부터 장비 반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도현우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 10배 수준인 D램 5만 장, 낸드 플래시 10만 장에 이르며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는 2배 수준인 D램 4만 장, 낸드 플래시 4만 장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목해야 할 관련주로는 테스와 원익 IPS, KC텍 등이 꼽힙니다. 테스는 난드 장비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 삼성전자의 고객사입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이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 테스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익 IPS는 국내 최대 종합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 최근 테라세미콘과 합병을 통해 열처리 장비까지 진출하며 여러 장비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KC텍은 국내 독보적인 CMP 장비 제조사로 최근 반도체 공정에서 CMP 장비 수요가 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3월 정례회의가 현재 시간으로 20일 끝났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을 볼 때 연방준비위원회는 사실상 긴축정책 종료를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둘기파로 돌아선 FOMC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났습니다. 긴축정책의 양대축인 금리와 보유자산 축소 계획, 먼저 연준은 보유자산 축소에 대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 뒤 종료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긴축정책에 대한 연준의 입장 변화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금리 인상에서였습니다. 2.25에서 2.5%로 현재 금리 유지를 결정한 것은 물론 연내 추가적인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긴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왔던 긴축 정책의 완화지만 시장에서는 낙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FOMC에서 연준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2.1%로 하향 조정했고, 실업률은 3.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는 사용된 표현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회의 때는 강하다라는 표현을, 올해 1월에는 탄탄하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됐습니다. 달러화 약세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FOMC의 결정이 결국 경기 둔화 우려에서 나왔기 때문에 국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정론으로 나뉜 것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0.36% 상승한 2184.88로 마감한 가운데 FOMC 회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은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 다날이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혁신을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997년 설립한 다날은 지난 2000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결제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다날은 설명회를 통해 독자 개발한 통합 결제 플랫폼 모음과 자회사 달콤커피의 로봇 카페 비트 2.0,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 페이코인, 스마트 노래방 기기 달콤파티 등의 새로운 경쟁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먼저 모음은 휴대폰과 신용카드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마이너스 통장 결제까지 모두 가능한 통합 결제 플랫폼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하며 주문서를 연동해 결제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모음 앱과 함께 개발된 페이코인은 다날이 20년간 쌓아온 가맹점 네트워크와 고객을 블록체인으로 직접 연결해 수수료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고객 혜택은 늘릴 수 있게 설계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입니다. 자회사 달콤커피가 개발한 비트 2.0은 KT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과 지능형 CCTV, 5G를 탑재한 첨단 로봇 카페입니다. 전용 앱으로 주문하면 음료 픽업 예상 시간을 알려주며 원두와 진하기, 시럽 등도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존 1.0 버전에 비해 가격과 부피, 전력 사용량 등은 줄이고 음료 제조 속도 등 성능은 높였습니다. 달콤파티는 전용 앱과 연동해 결제와 영상 촬영, 선곡 등이 가능한 스마트 노래방 기기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기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기존 노래방 기기와 달리 앱 자체를 기기에 탑재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개인 핸드폰에도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비대면 일임 계약 가능 업자 자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투자 일임업자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일임 상품 등 계약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40억 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당장 오늘부터 15억 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 투자 일임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추가 조건 없이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